우리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이 안 되니까 그 사무실도 많이 전환하고 용도 전환한다고 말씀드린 진짜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내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2015년도 전후가 외래 관광객이 1,500만 명 내외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양양하고 충주라든지 또는 서울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컨셉트를 잡으면서 신중하게 진 게 아니고 객실을 만들어내는 정도, 뭐 시설 고급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지어서 호황을 한 2년 정도 누렸다고 봐야죠.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2017년도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요커들이 이제 국내에 유입되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힘들어진 것이 이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2019년도 말에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중에 월 매출 한 3억 5천, 뭐 4억을 찍던 어떤 상품은 실제로 월 매출이 5천대로 떨어졌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중고 가구나 이런 걸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경매로 해서 받아서 그분이 한 2, 3년을 더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 3년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외래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문 닫고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서 또 그 사이에 오피스텔 소형 주택이 엄청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는 것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이제 용도 전환해서 분양을 해서 더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5, 6개월 전서부터는 100실에서 200실 내외의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무궁화 한 3개 전후 4개 정도 되는 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이죠.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이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 숙박업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객실 75실짜리가 지금 1,300억이 나왔어요. 사실은 75실이면 1,300억이면 좀 과하게 비싸긴 해요. 평수도 200평 미만이거든요. 200실에서 300실짜리를 찾다 보니까 3천억이에요.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가격대는 800억에서 1000억대 내외야. 100실에서 150실로. 근데 이제 매도자들은 좀 더 올라왔다고 봐야지. 1000에서 한 1500억대 내외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조그만 숙박업소들, 예를 들어서 객실 30실짜리들, 그런 것들도 매출이 시설 고급화를 좀 이룬 데는 제가 수원에 하나 임대를 늦었는데 거기가 5천대 내외로 들어갔거든요. 평균 7천대, 최고 매출은 8천대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객실 32개인데 그런 걸로 보면 숙박요금은 안 올랐어요. 이용객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보면 3만 5천에서 4만 5천 원대로 코로나 시기하고 똑같은 객실 요금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숙박요금을 올려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고 이용객이 늘어나서 매출이 올랐다라는 걸로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투자나 할만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 인계동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숙박업소가 없어졌거든요. 거기도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거기는 대신 기존의 시설 고급화를 안 이룬 사람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리모델링 바람이 불겠죠. 근데 코로나 때 2년 전에 리모델링 한 분들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비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모텔 쪽에 보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2010년도 전후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부유층의 자제들,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너무 약하니까 모텔로 이동을 해서 부티크 호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실제 모텔에서 일하면서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펀드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운영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친구들 2-3명이 모여 사는 형태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사실 2010년도에서 15년도까지 모텔 운영의 전성기를 맞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숙박업소를 개발하는 사람들, 숙박업소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부티크 이벤트 호텔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면 2011년부터 2015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배워서 미래형 창업으로 모텔에 투자를 했다고 봐야죠. 2023년도에는 IT 쪽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나오면서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개성화된 외곽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강원도 쪽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는 풀빌라 펜션하고 다르게 어려워진 노후 숙박 시설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심 속 역세권의 숙박업소를 자기들이 개성 있는 숙박업소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문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매매하고 임대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임차 물건은 제가 듣기로도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임대 물건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16년도까지가 임대에 대한 피크였어요. 임대 조건에 대한 피크, 가장 비싸게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전후에는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하고 권리금을 받고 나갔고요. 2015년 전후로는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투자해서 매출을 올려서 부동산 가치를 올려서 매매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2017년 이후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2020년 이후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피 튀기는 법정 싸움도 하고, 저도 제가 계약해 준 것 중에 거의 한 1년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조정을 해주는 게 제 일이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큰 빚을 보고 있고, 그분들이 모텔 숙박업의 그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투자를 받아서 또 숙박업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시기에 40대 전후의 친구들이 투자자들을 받아서 안 되는 모텔, 썩은 모텔, 노후된 모텔을 사서 이제 군집촌에서 매매 차익도 보고 월 수익도 올려서 이제 배당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실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그 컨설팅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또 선호하는 지역 같은 거, 또 매매 물건들, 투자 금액 정도, 이렇게 좀 뭐 사례 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호하는 지역이 수도권하고 서울 쪽일 텐데 관련해서 말씀 해 주세요.